특히나 말이죠. 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교통방송. 야, 요거 아주 심각한데 요거 문제는요. 여러분들 한번 꼭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박한석 기자가 전합니다. 예, 서울시가 노골적인 자기 편 밀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라디오 방송 광고비의 절반 정도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죠. 1월부터 6월까지 라디오 채널 6곳에 집행한 시정 홍보 광고비 2억 3,234만 5천 원이 있는데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9,934만 5천 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광고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라디오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절반에 가까운 것이 TBS 채널도 아닙니다. 김어준의 프로그램에 집중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상반기 외에도 지난 7,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광고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지출된 서울시의 광고 홍보비가 무려 1억 1,599만 5천 원. 이야, 우린 노란 딱지 때문에 수익이 안 생기는데 여기 노란 딱지 안 붙나? 이건 또 서울시에서 광고비를 몰아주는 겁니다. 특정 프로그램에. 그렇지, 예. 당연히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서울시가 작년에 TBS 라디오 광고 총 집행액이 얼마냐? 3,1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이 TBS 라디오 중에 한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작년 TBS의 전체 집행한 것에 3.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부럽다, 이거는? 대단하네요. 대단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밀어주기 너무 심해요. 예. 네. 서울시는 그런데 이 TBS 교통방송 외에도 SBS, CBS, 불교방송, 원음방송, 평화방송에도 라디오 광고를 집행하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처럼 몰아주기가 아닌 여러 프로그램에 나누어 광고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유독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만 서울시의 광고 홍보비가 몰아주기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서울시의 팟캐스트 대상 광고비 역시 김어준의 프로그램에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아하.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집행된 서울시의 팟캐스트 광고비를 확인해 보니까 5,844만 원 중 21%에 달하는 1,210만 원이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집중되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팟캐스트에도 서울시가 광고를 하는군요. 이렇게. 저희가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일부 몰지각한 연예인들이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 그런 사람들의 롤모델이 저 김어준 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서울시는 채널 관리자에게요, 광고비 일부가 직접 지급되는 팟빵의 채널 지정 광고로 무엇을 걸어놨느냐?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시민의 알릴레오, 김용민 브리핑 등을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이게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 할 때 이렇게 됐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자유한국당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 정말 엄청나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 독립신문 운영했지 않습니까? 독립신문 운영하면서 일부 이제 공기업들에게 광고를 받으면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 무서워서 광고를 못 줘요. 예. 저는 솔직히 서울시에서 광고 받은 적도 없지만 도청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광고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엄청나게 공격을 하니까. 근데 얘네들 대놓고 하잖아. 대놓고. 야, 이거 자유한국당이 이거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 기관에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됩니다. 관련자들을. 진짜. 이 자들은 지금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신의 한 수 운영하지만 지금 노란 딱지니 뭐니 해갖고 저희 어제 7개 올렸는데 6개가 노란 딱지입니다. 예, 6개가. 그러니까 저희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고 뭐 광고를 서울시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쪽은 예. 팟캐스트도 광고를 준다는데. 유튜브에다 광고 주는 거야, 따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들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 뭐, 물론, 이게 일부 방송들 하시던 분들, 혼자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힘들겠죠. 근데, 뭐, 혼자 운영하다가 혼자 안 가져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의 한 수는 지금 직원이 11명이나 되는데, 예. 이게 운영하고 기자들까지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목을 갖다가 뭐 슬슬 움직이거나 뭐 약하게 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할 말은 해야죠. 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광고는 뭐 봐주시고 혹시 나오면 그리고 또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성원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이 김어준에 대해서 정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지금 저희 신한수 같은 경우는 정말 팩트 보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여러 가지 유튜브의 그 엄격한 가이드라인에서 계속 뭔가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의를 제기할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 김어준 방송 같은 경우는요, 이 뉴스공장인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형편없는 보도를 하냐면요, 교통방송이 3년 동안 13건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중 10건이 이 뉴스공장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프로그램에서만 10건의 제재를 받았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공정성 논란 그리고 보도의 논란이 잇따라 계속 제기됐던 그런 것이 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던 거고요. 심지어 이 편향성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이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는요, 뭐 가짜뉴스 전담반이라 해가지고 가짜뉴스를 또 잡겠다고 뭐 팩트체크 이런 걸 한대요. 근데 그 팩트체크한 그 사례를 보면요,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16번을 하고요.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2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서 1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0. 한국당에 대해서는 16명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걸어놓고 16차례에 걸쳐서 시비를 걸어놓고는 정작 민주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게 바로 이 뉴스공장이다. 그리고 팩트 체크하겠다 해서 그 뭐 언론사에 대해서도 또 시비를 거는데 조선일보가 26건, 그리고 동아일보가 7건, 중앙일보 7건, TV조선 6건, 한겨레 5건, 경향신문 4건. 아주 편향적인 거 아닙니까? 즉,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머릿속에는요, 한국당 때려잡아야겠다. 그리고 조선일보 때려잡아야겠다. 이걸로 지금 머리에 가득 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편향적으로 하니까 13건 중에, 13건의 교통방송 제재 중에 10건이 무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쏠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광고가 몰리고 돈이 몰린다. 야,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예, 이런 서울시의 사실상 김어준 밀어주며 김어준을 먹여 살리는 듯한 이런 광고 집행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시처럼 특정 프로그램의 광고비를 집행하는 지자체는 그 어느 한 곳도 찾아볼 수 없다며 박원순은 김어준 먹여 살리기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정말 부럽다. 예, 아니 뭐 부러워요. 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부러워요. 자, 여러분 저희가 좀 어려우니까 저희 좀 자발적 구독료, 자발적 구독료, 그 다음에 정기회원, 정기회원을 좀 많이 가입해 주세요. ARS 여러분들 핸드폰 누르셔서요, ARS 1877-1477 1877-1477 ARS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저번까지만 해도 한 절반 정도의 노란 딱지인데 뭐 전체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으니까 뭐 다른 데는 조금 좀 다르죠. 이게 좀 순화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제목이나 여러 가지.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계속 할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1877-1477 여러분들 정기회원 좀 많이 가입해 주시면 신의 한 수가 그래도 당분간 운영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노란 딱지 부분은 AI 부분인데 이게 아마 해소가 되겠죠. 근데 언제 될지는 모르니까 예,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정기회원 좀 많이 가입하셔서 신의 한 수 좀 많이 좀 성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회원이라도 좀 운영이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좀 시민단체도 돕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절실히 좀 필요합니다. 예, 함께 잘 보듬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기 회원 ARS 1877-1477 띠링띠링 보험 아니에요. 하여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정기회원 좀 많이 좀 성원해 주십시오. 자, 지금 조국 너무 뻔뻔해요. 진짜 세상에 살다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자, 그 소식 전해 주시죠. 예, 속보인데요. 제가 이렇게 전달하면서도 힘이 빠져가지고요. 어제 2시에 조국이 그만두겠다고 했죠. 그리고 문재인이 5시 38분에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6시에 팩스로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했답니다. 야, 정말 알짜같이 빼먹는 지난번에 아니, 오늘 같은 경우 저 같은 며칠 이거는 쉬었다 하지 바로 이거 복직. 멘붕이 와갖고 진짜 이럴 수가 있어. 야, 집에 가갖고 소주 한 잔 탁 하면서 따면서 뭐 안주 못 필요해. 김치찌개나 끓여봐. 이렇게. 아유, 이럴 수가 있네. 이럴 텐데 야, 팩스 너 빨리 복직해야 돼. 우리 공부를 해야 되잖아. 야, 장관 끝나서 빨리 복직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조국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날에 그 8월 달에, 그러니까 민정수석 그만두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8월에 복직해 냈지 않습니까? 사실 이미 그 당시에도
저 사람 장관 내정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 근데 복직을 한다고?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서 장관 내정됐죠. 그리고 쭉 시간 지나다가 9월에 이제 임명이 되는 와중에 8월 달에 월급 싹싹 받아먹고 심지어 보너스까지 다 챙겨 먹었다는 거잖아요. 월급이 아마 조국 정도 직급이면 800만 원대라고 합니다. 곽상도 의원 주장에 따르면. 네. 800만 원대에 달하는 월급에다가 상여금까지 싹싹 긁어먹고 나서 장관 돼서 한 달 동안 장관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제네시스 타면서 놀다가 이제 물러나니까 또 바로 복직해가지고 또 월급 받아먹겠다는 거. 그리고 지금요, 지금 10월이잖아요. 가도요, 강의 못해요. 지금 이 강의 다 개설돼가지고 강의 뭐 할 것도 그러니까. 없어요. 가면 놀아요, 그냥. 아니, 원래 이 사람이 그거 좋아해요. 왜냐면 방학 동안 2달 동안 그냥 월급 받았잖아요. 그리고서는 법무장관 갔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는 지금 강의 개설 안 된 상태에서 복직하는 거니까 또 놀면서 월급 받을 수가 있는 아주 좋은 복직. 직장. 예, 팩스 팩스 근데 복직. 조국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서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사람인 게 뭐냐면 지금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국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계속 개최해오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조국의 교수 복직에 대해서 학생들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심지어 교수실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그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연구실을 상황에서 봉쇄하겠다는 말도 예, 나오고 있어요. 연구실 봉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복직 신청을 한다. 이 사람은 정말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1도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일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네요.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